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걸 보고 걱정된 적 있으신가요? 저는 66세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 소변 거품을 가볍게 넘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겪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소변 거품이 의미하는 신호와 신장을 회복시키는 방법까지 7개의 핵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1. 소변 거품,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물줄기가 새서 그렇겠지,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깁니다. 실제로 물을 많이 마셨을 때나 소변이 빠르게 나올 때는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품의 모양과 지속 시간입니다. 크고 하얀 거품이 잠깐 생겼다가 곧 사라진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끈적한 거품이 변기물을 내려도 계속 남아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거품은 단백질이 소변에 섞여 나올 때 발생하는데 이를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단백뇨는 신장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신호로 신장에 염증이나 손상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는 일종의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필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사구체인데 이곳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걸러지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소변 표면에 끈끈한 거품이 생기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은 간처럼 회복력이 좋은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 거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비만, 가족 중 신장 질환 이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구체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거품뇨가 나타난다는 건 신장이 부담을 받고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품이 반복적으로 보이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 신장 기능을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무시되는 작은 증상일지라도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SOS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챕터 2. 다리에 쥐가 나는 진짜 원인, 몸속 신호를 읽어라. 우리가 흔히 쥐 났다라고 부르는 현상은 근육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면서 생기는 경련입니다. 단순히 다리를 많이 써서 오는 피로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는 몸속에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체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이때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쉽게 경련이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린 뒤 또는 사우나와 같은 고온 환경에서 쥐가 잘 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이때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오래 서 있거나 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는 분들, 특히 50대 이후 중장년층에서 이런 문제로 쥐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경계 이상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처럼 신경이 눌리는 질환이 있을 때 다리에 쥐가 잘 나며 심할 경우 단순한 경련이 아니라 저림이나 통증, 감각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스트레칭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기본입니다.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 음료나 과일, 채소를 함께 섭취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기 전에 간단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류 개선에 효과적이며 수면 중 쥐 발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다면 중간중간 일어나 다리를 풀어주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만약 밤에 자주 쥐가 난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혹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 몸에 전해질 불균형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경우에는 내과나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것은 단순 불편을 넘어 우리 몸이 건강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원인을 바로 알고 평소 관리 습관을 갖춘다면 쥐를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전반적인 건강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챕터 3. 자주 쥐가 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잘못된 믿음.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쥐가 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다리에 쥐가 잘 나는 사람들에겐 공통된 생활 습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물 대신 커피나 차, 술을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겉보기엔 물을 마신 것 같지만 사실 몸속은 탈수 상태가 되어 근육이 경직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전후 준비 부족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생략하면 근육에 갑작스러운 자극이 가해져 경련이 발생합니다. 특히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처럼 하체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한 뒤 정리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밤에 자다가 쥐가 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심하게 구부리거나 다리를 꼬고 잠드는 습관, 혹은 너무 푹 꺼지는 매트리스에서 자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수면 중 쥐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도 쥐 나는 빈도가 확 줄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자주 들리는 잘못된 믿음 중 하나는 쥐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높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이 꾸준히 수분 섭취와 스트레칭을 관리하면서 쥐가 거의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즉,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 유지가 기본입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고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저녁 식사 후에는 가볍게 다리 근육을 풀어주고 수면 자세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쥐가 자주 난다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 습관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근육 건강과 삶의 질을 바꾸는 만큼 오늘부터라도 내 생활 속 어떤 부분이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챕터 4. 다리 쥐가 보내는 우리 몸의 경고 신호. 다리에 쥐가 난다는 것은 단순히 근육이 놀라 수축하는 현상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근육은 신경에서 전달되는 전기 신호를 받아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이 균형이 깨져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쥐가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철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고 운동할 때 더 자주 나타나죠. 두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액은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말초혈관의 흐름이 약해져 쥐가 잘 생깁니다. 이런 경우 쥐는 단순 불편함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계 이상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같은 질환이 있으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려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면서 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리 통증과 함께 쥐가 자주 난다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일부 이뇨제,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은 체내 전해질을 변화시켜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인데 갑자기 쥐가 잦아졌다면 복용량이나 대체 약물을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한두 번. 일시적으로 생긴 쥐라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반복되거나 점점 빈도가 늘어나고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반드시 검진이 필요합니다. 또 쥐가 난 후 다리에 저림이나 감각 둔화가 동반된다면 신경계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58세 여성 환자는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난다며 오셨습니다. 단순 근육 문제일 거라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하니 쥐 발생 빈도가 크게 줄었죠. 즉, 다리쥐는 결코 단순 불편함으로 끝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신체의 중요한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불편할 뿐이라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복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신호일 때 미리 대처하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챕터 5. 수박과 과일로 신장 회복하는 구체적 방법. 많은 분들이 여름철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는 수박이 실제로는 신장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관찰한 결과 수박 속 시트룰린 성분이 신장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과육보다 껍질에 시트룰린이 2배 이상 많이 들어있어 껍질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300에서 500지 정도이며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습니다. 맛이 부담스럽다면 꿀이나 레몬을 조금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다른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신장 회복 효과가 배가 됩니다. 사과 속 팩틴은 신장에서 독성물질과 중금속 배출을 돕고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은 신장 내 염증을 줄여 소변길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체리 속 안토시아닌은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보면 효과가 분명합니다. 69세 여성 환자는 3개월간 소변 거품과 발목 부종이 있었지만 제가 권한 방법대로 아침 공복에 수박 주스, 오전 간식으로 사과, 점심 후 크랜베리 주스, 저녁에 체리 몇 알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한 달 후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째, 반드시 공복에 수박 주스를 마셔야 하며, 둘째, 과일은 하루 총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수치와 혈당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과일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섭취하면 신장에 지속적으로 좋은 성분이 공급되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즉, 수박과 과일을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양과 시간, 올바른 조합이 핵심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신장 회복법입니다. 작은 실천으로도 단백뇨 수치를 낮추고 신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챕터 6. 생활 습관으로 신장 건강 지키기. 신장 회복은 단순히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 전반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먼저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데 이는 신장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신장은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액을 정화하는 기관이므로 지속적인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체중 1kg당 30ml가 적절하며 60kg라면 하루 1.8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30분 간격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염분 섭취 조절입니다. 소금은 신장에 큰 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 상승과 신장 부담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염분을 줄이면 몸이 적응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주는 평소 섭취량의 80%, 둘째 주는 60%, 셋째 주는 40%로 점차 줄여나가면 신장이 부담 없이 적응합니다. 단백질 섭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과하면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1kg당 0.8지 정도가 적절하며 60kg 기준으로 하루 48지이면 충분합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정도가 적정량이며
3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신장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 효율적인 노폐물 제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추천하는 운동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 자전거, 수영 등이 적합합니다. 운동 중에도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라면 적정 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숙면 확보입니다. 신장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회복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마시지 않고 휴대폰이나 TV 시청을 피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신장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 염분, 단백질, 운동, 수면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초기 신장 손상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으며 질환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포기할 수 없는 장기이므로 작은 변화라도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7. 꾸준함이 만드는 신장 건강의 기적. 신장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도 일시적으로만 지킨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치료한 67세 김철수 씨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소변 거품만 나타나고 특별한 통증이 없어 스스로 위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하루 단백뇨 수치가 8지, 신장 기능은 정상의 40% 수준, 혈압은 18만 120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믿기 어려워했지만 저는 수박 주스, 사과, 크랜베리, 체리를 포함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매일 아침 공복에 수박 주스 300ml를 3회로 나누어 마셨고 오전 간식으로 사과, 점심 후 크랜베리 주스 1컵, 저녁에는 체리 열알을 섭취했습니다. 물 섭취도 체중 기준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며 염분과 단백질 섭취를 단계적으로 조절했습니다. 운동은 매일 30분씩 중강도 걷기를 실시했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숙면을 확보하도록 생활 패턴을 조정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3주차부터 소변 색깔이 점점 투명해지고 거품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4주차에는 거품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6주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8주가 지난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8지에서 2지로 75% 감소했고 신장 기능은 40%에서 65%로 개선되었습니다. 혈압도 140에서 90으로 안정되었으며 피로와 부종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김철수 씨의 표정과 일상이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왔을 때 피곤하고 무기력하던 모습이 8주 후에는 걸음걸이도 가볍고 얼굴빛도 밝아졌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매일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아침마다 과일을 챙겨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음식이나 약물이 아닌 꾸준한 실천과 생활 습관 개선이 신장 회복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보여줍니다. 신장은 손상되면 회복이 더디지만 초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방법을 지속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소변 거품, 발목, 부종, 아침 얼굴 붓기 등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장기입니다. 하루 3번 수박 주스, 사과 크랜베리 체리 섭취, 적절한 물, 염분 조절, 규칙적 운동, 충분한 숙면. 이 모든 작은 습관이 모이면 신장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하시고 건강한 신장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설정은 사실 특별한 기능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미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알고 켜두느냐, 모르고 방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 추억, 나아가 생명까지 지켜줄 수 있는 설정이니 꼭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